2016년 이스라엘 최고 해커 사라 레빈의 팀원이 적진에 고립됐습니다. 통신 두절 30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실수했다. 9년간 저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협력 제안, 거절, 한국 음식,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2025년 초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왔을 때 제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제 DNA 속에 숨겨진 1500년의 비밀까지 밝혀지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텔아비브 사이버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3개 앞에서 북한 해킹 조직 추적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죠. 제 팀원 요셉은 평양 근처 서버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사라, IP 추적 완료. 북한 서버 연결 중. 작전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뚝 통신이 끊겼어요. 요셉?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분간 완전한 블랙아웃.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한국팀, 대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살아나야 괜찮아. 요셉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0분을 잊을 수 없었죠. 다음 날 디브리핑 회의에서 요셉이 보고했습니다. 한국팀이 저를 구출했습니다. 박 요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왜 30분간 통신을 끊었습니까?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일시적 통신 장애였습니다. 장애, 요셉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론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라, 한국 측이 요청했네. 이거는 더 이상 추궁하지 말라고. 왜요? 프로토콜을 어겼잖아요. 요셉은 무사히 돌아왔네. 그걸로 됐어.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한국이 실수를 감추려는 거야. 요셉에게 물었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9년간 그렇게 믿었죠. 9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이스라엘 최고의 사이버 보안 회사 CEO였습니다. 직원 200명, 연 매출 5천만 달러. 어느 날 비서가 한국 기업에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계약금 15만 달러였죠. 저는 펼쳐보지도 않고 던졌습니다. 한국, 절대 거절. 그날 저녁 여동생 노아가 거실에서 케이팝을 크게 틀고 있었습니다. 언니, BTS 신곡 들어봐.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노아, 한국 음악 그만 들어. 일주일 후 노아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나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합격했어.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야.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북한이랑 휴전 중이고. 제 얼굴이 굳었어요. 절대 안 돼. 동남아시아도 조직범죄, 사기, 납치로 위험하다며. 부모님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2025년 1월 노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매일 확인 전화했죠. 노아는 신나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안전해. 언니도 와봐. 난 절대 안 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레빈 사라 씨 맞으시죠?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노아 씨가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복통으로 오셨는데 검사 결과 복부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새벽 4시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모든 항공사가 만석이었어요. 가장 빠른 좌석은 3일 후. 저는 공항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벤구리온 공항 LR 항공 카운터에서 애원했죠. 제발요. 제 동생이 한국에서 응급실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한국행은 모두 만석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7시, 8시, 9시. 절망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때 동양인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사정을 다 들은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 좌석 양보할게요. 빨리 가세요.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정말 힐링됐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에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전 며칠 후 가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뛰어나니까 동생분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9년간 한국을 미워했던 제가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15명이 줄 서 있었는데 5분 만에 제 차례가 됐어요. 여권을 대는 순간 얼굴 스캔 0.8초. 통과.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균 2시간인데 말이죠. 택시를 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노아 레빈,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노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한국인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노아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노아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어. 옆에 있던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노아 룸메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아 곁에 있어줘서.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김수진 교수입니다. 제가 언니예요. 노아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 교수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CT 영상이 떠 있었어요. 복부에 7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난소암으로 추정됩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암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와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할 수 있어요. 저는 노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언니, 나 그냥 배가 또 아팠어. 이스라엘에서도 종종 아팠잖아. 저는 기억났습니다. 노아가 배가 아프다고 했고 그때마다 약 먹고 쉬곤 했죠. 그래서 약 먹고 참으려고 했어. 근데 지은이 말했습니다. 노아가 새벽 2시에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식은땀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119 불렀어요. 바로요. 119요? 네, 5분 만에 구급차 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균 20분인데요. 한국 119 구급차 평균 출동 시간은 6분 30초라고 하더군요. 구급대원들이 바로 응급 처치하고 15분 만에 응급실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 바로 CT 찍었고 30분 만에 결과 나왔어요. 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습니다. 지은 씨가 바로 119 부르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었다면 노아는 그냥 약 먹고 참았을 겁니다. 배 아픈 걸로 응급실 가는 건 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3기, 4기로 진행됐겠죠. 언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MRI, 내일 오전에 조직 검사 예정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요? 바로요? 응급 케이스로 분류해서 바로 예약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MRI 예약에 평균 2주가 걸립니다. 오후 2시 노아가 MRI실로 들어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모니터의 결과 영상이 떠 있었어요. 종양이 7.2cm입니다. 다행히 주변 장기로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일정 잡을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후요. 3일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술 대기가 평균 2개월인데요. 다음 날 노아가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난소암 2기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에요. 수술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노아 씨 나이로는 정말 빠른 발견이에요. 보통 3기, 4기에 발견되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의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 엄마예요. 지은 어머니가 보온 도시락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집에서 만든 반찬들인데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노아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초조했어요. 몇 시간 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종양 완전히 제거했고요. 주변 조직도 깨끗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회복실에서 노아를 봤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노아를 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노아를 살렸어요.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년간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보안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내용.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아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복도로 내려오니 지은이 노아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 보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언니가 사이버 보안 쪽 일하세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카카오에서 시니어 보안 엔지니어로 일하거든요. 30분 후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20대 후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사라 레빈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원격으로 접속해도 될까요?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습니다. 허위 경보였네요. 지금 패치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팀이 2시간 동안 찾지 못한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한국 IT 업계 얘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며칠 후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와 서울을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돌아간 후 노아가 혼자서 지낼 이 나라가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앞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은 정돈되어 있었고 스크린도어가 질서 있게 줄지어 있더군요. 전광판의 도착 시간은 예고대로 정확했어요. 전동차가 도착하고 좌석에 앉으니 따뜻한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9년 동안 굳게 쥐고 있던 제 선입견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안전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감이 공기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명동 근처의 작은 전시 공간에 들렀습니다. 전쟁과 의료라는 주제의 코너가 있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해외에서 온 의료 지원 기록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의료 지원단을 언급한 자료도 보였습니다. 안내를 맡은 중년의 한국인 가이드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작은 나라이고 주변의 큰 세력들 사이에서 안보와 생존을 위해 교육과 기술에 힘을 쏟았죠.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단단히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구나. 제가 믿어온 이미지가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그 후 이태원으로 이동해 코셔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교민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주인분은 환하게 인사를 건네고 한국식 반찬을 곁들여 음식을 내주셨습니다. 옆자리 교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살아보면 한국 분들이 유대인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느껴요. 가족 중심, 교육에 대한 집중, 어려움을 버텨내는 방식까지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공감은 이렇게 작은 대화에서 생겨나는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홍대 쪽에서 커피 한 잔 어떠냐고요.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한국을 더 알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가볍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유전자 검사 많이 해요. 조상 찾기 재미로요. 제 친구는 본인이 일본계라고만 알았는데 몽골 DNA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제 안에서 길게 잔향을 남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더 알아보겠다고. 9년간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겠다고. 그런데 제가 찾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6년 그날의 진실부터 파고들기로 했죠.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 업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좋죠. 홍대 카페에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분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와 있었고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 작업 중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민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제 회사 보안 시스템 구조도였어요. 23번 포트에 SQL 인젝션 취약점이 보이네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을 공들인 핵심 방어벽이었거든요. 언제 이걸 보신 겁니까? 카페 오면서요. 20분 정도 걸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년 걸려 구축한 방어벽을 20분 만에 뚫었다는 거죠. 민준은 태연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0분 후 작업이 끝났어요. 완벽한 보안 패치였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8200 부대 출신이십니까? 아니요, 카이스트 졸업했어요. 저희 팀에 거기 출신이 3명 있긴 합니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 최정예를 채용한다는 뜻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라 씨, 2016년 일 아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선 알려진 이야기죠. 이스라엘 한국 합동작전 통신 두절 사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아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사자를 만나보실래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9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강남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함께 동행했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했어요. 박철수라는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이버 안보팀에서 일했습니다. 2016년 10월 작전의 현장 담당자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통신을 끄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30분간 통신을 끊었습니까? 박철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제 시스템이 떴어요. 치명적인 취약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북한이 이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요셉 씨의 위치가 95% 추적됐습니다. 5분만 더 지나면 정확한 좌표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끊었습니다.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하지만 왜 이걸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박철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라 씨 회사는 이 보안 시스템으로 3년간 성장했습니다. 이 취약점이 알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숨긴 겁니까? 동맹국이니까요. 서로 돕는 거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헬멧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철수가 요셉을 구출하는 장면, 총격전, 부상을 입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요셉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씨가 알면 사라 씨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통신장애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9년간 저는 당신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한국 방식이에요. 말하지 않고 돕는 거죠.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색했습니다. 한국인의 희생에 대해서요. 세월호 교사들, 화재 현장의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민준과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홍대 카페에서 그가 물었어요. 사라 씨, 그때 얘기했던 유전자 검사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계속 생각했어요. 해볼까요? 다음 날 강남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체열했어요. 5분도 안 걸렸죠. 유대인 99% 나오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하품을 하며 검사 결과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중동계 유대인 91%.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동아시아계 한국 몽골 7%, 기타 2%.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 DNA가 7%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택시를 탔어요. 유전자 검사센터로 달렸죠. 9시에 문이 열리자 뛰어들어갔습니다. 결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7%가 한국이라고 나왔는데요. 다시 체열했습니다. 3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3일 후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7%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조상 중에 확실히 한국계가 있다고 했어요. 시기는 1200년에서 150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 시대였죠. 노트북 화면에 고대 실크로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선이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당시 유대 상인들이 한반도까지 교역하러 왔다는 역사 기록이 있답니다. 현지에서 가족을 이룬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한국인이었어.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동시에 웃음도 나왔죠. 9년간 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진짜 형제를요. 피로 연결된 가족을요. 센터를 나와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1500년 전 제 조상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인과 가족을 잃었죠. 그 피가 수십 세대를 거쳐 제게 흘러왔어요. 7%라는 결코 작지 않은 비율로요. 형제였구나. 1500년 전부터 저는 한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결과 나왔어요. 한국 DNA가 7%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 씨, 우리 진짜 연결되어 있었네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에게요. 그날 밤 요셉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셉, 나 한국인이야. DNA로 확인됐어. 7%라고. 뭐라고? 진짜? 1500년 전 조상이 한국인이었어. 우린 진짜 연결되어 있던 거야. 요셉이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러 가는 거였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다시 올게, 우리 집.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습니다. 1500년 만의 재회였어요. 7%. 작은 숫자 같지만 절대 작지 않았어요. 그건 1500년을 이어온 연결이었습니다. 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인이었죠. 두 나라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론 장군을 만났습니다. 국방부 건물이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죠. 아론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3번 검사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예요. 7%가 한국계로 나왔어요. 이건 흥미로운 발견이네. 관련 부서에 알려야겠어. 아론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여러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어요. 노아를 살린 한국 의료 시스템, 2016년 박철수의 희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겠군요. 이미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고요.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어떨까요? 다른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협력센터 설립이 추진되기로 했어요. 예산과 규모는 앞으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센터 설립 준비를 맡겠냐는 제안이 왔어요. 영광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론 장군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니가 좋은 다리를 만들고 있어. 그날 밤 노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노아, 언니 한국으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 한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협력센터 준비를 맡게 됐어. 민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협력센터가 추진돼요. 정말요?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사라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를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준비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작업, 협의, 계획 수립.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9년 전 그 오해에서 시작된 긴 여정의 결실이었죠. 두 나라를 이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7월, 한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협력센터 개소식이 판교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센터 책임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이스라엘인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게 됐어요. 민준도 한국 측 책임자가 됐습니다. 요셉도 합류했어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하는 거죠.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아의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3.5% 한국인. 노아는 신기해했어요. 언니, 나도 한국 피가 있었네. 나 나중에 한국에서 더 오래 살래. 왜? 여기가 좋아. 우리랑 연결된 곳이잖아. 저는 노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컨퍼런스, 대학 강연, 커뮤니티 모임. 9년간의 오해, 노아를 살린 한국 의료 시스템, 2016년 진실, 그리고 DNA 검사로 발견한 1500년의 연결까지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많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이스라엘 교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요. 4%가 동아시아로 나왔어요.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요. 한 이스라엘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9년간 한국을 미워했던 엘리트 해커가 DNA 검사로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7%든 1%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편견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2025년 10월 지금 저는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집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둘 다 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제 일이고요.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이스라엘인 엔지니어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9년 전 그 오해에서 시작됐구나.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구나. 2025년 10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판교센터에서 회의를 마치고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 씨, 9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될 줄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9년 전 저는 한국을 증오했는데 지금은 집이에요. 또 하나의 집. 집으로 돌아와 노아와 통화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어 엄청 늘었어. 이제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대단한데? 그리고 언니, 나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한국이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해. 언니가 응원할게. 다음 날 아침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이스라엘 팀과 한국 팀이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농담도 오가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이거 봐. 우리 프로젝트가 업계지에 소개됐어. 요셉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협력 모델이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형제국의 의미구나. 정부 발표나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형제국이구나.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 한국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죠.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형제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부의 공식 선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1500년 전부터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형제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